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주문진 하수관고 정비 임대형 민재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2일 제3차 회의 시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던 현지 확인할 장소 및 개소수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현지 확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처리한 후 주문진으로 이동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 하수관고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 확인할 장소 및 개소수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803개소 중 6개소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지 확인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 하수관고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 GS건설 현장 소장님. 네.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고 먹겠습니다. 그렇습니다. GS건설 현장 소장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오후에 현장에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다른 질문이나 이런 내용은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장비가 출입이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화죠, 그죠? 네. 그런 데를 브레이크를 가지고 침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인력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어요. 네. 인물은 다 푼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했겠죠. 예. 그럼 이제 소장님이 모든 걸 다 확인. 점검은 네. 정보를 풀고 난 다음에 네. 뭐 하는 과정이라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매립 하는 것도 다 저기 인력으로 다 했습니다. 네. 크지 않아서. 할수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그렇지만 인분이 있는 상태에서 모래나 이런 걸 갖다 넣으면은 인분이 다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의혹 제기를 한 업체에서는 인분도 안 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모든 것은 오후에 이제 현장 방문이 있고 또 가서 현장 확인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위원입니다. 우선은 그 추진 절차에 대한 부분만 조금 몇 가지 짚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우리 지금 건설 최영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최영규 과장 좀 나와 주세요. 네,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설생활 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12월 달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이 BTM 사업 동의안을 의결을 해줬거든요. 그때 이제 의결을 해줬을 때 추전 물량은 131kg, 오수 관리를 분리해서 하고 국비도 580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248억,
그래서 총 828억 추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 의결을 이렇게 해줬는데, 지난번 자료 준 내용들을 보면은 예산 그 총 사업비가 원래 당초는 679억 1,600만 원인데 정산을 하고 났을 때 666억 5,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투자비는 816억 5,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이 정산하면서 정부 지급금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20년간 201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20년간 국비 시비 지급해 주는 것이 1,726억 5,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949억 7천만 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8,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이걸 비율로 보니까 국비가 55%, 지방비가 우리 시비가 44%예요. 여기에서 국비와 시비를 다루자면은 정부 지급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국비와 시비 부담이 당초 70대 30이고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상세는 본 의원도 자세히는 몰라요. 네. 그러나 적어도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업의 흐름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첨부를 해서 환경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의회가 동의해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집행했을 때 정산을 할 때는 의회가 다시 사후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민간 사업자 BTL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를 선투자해가지고 이 계획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당초에 아까 얘기했던 아랫물길 주식회사가 SPC 선정한 그 아랫물길 주식회사하고 또 한 개사가 현대건설인지 그쪽에서 두 개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이 실시적인 설계 강제는 시가 직접 이 행간 요건이 아니고 이거는 참여회사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산 송철수입니다. 송철수 단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 BTL 사업은 전적으로 책임감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책임감리가 뭔지 아시죠? 압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네. 일반 업체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감리단에다가 또 현장 쪽에다가 이 동서환경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문서를 주고받았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좀 네. 정확하게 네.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하고 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네. 또 그 책임 감리가 있는 데다 이런 문서를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 네. 왜 그때 당시에 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고발을 조치를 하든가 네. 이렇게 아직 태무심하게 있다가 네. 이제 와서 뭐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조사위원회까지 만든 다음에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했나 이거예요. 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제가 이 사업은 2007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10월 24일에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9년 제가 7월 1일자로 감리단장으로서 세 번째 여기 부임받아서
근무하는 도중에 이진배로부터 내용 증명에 의한 주문진 불법 하수 광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용 증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질 못하고 그 내용 증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 불법 시공하거나 불법 매립한 현장을 대해서는 감리단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다 느끼는데 그 의혹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장소나 그 위치나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면은 그 사법기관에 그 사법 조치하는 거로 하고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문서가 내용 증명으로 제가 이진멘트에 올라간 공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 주무관청에다가 보고가 된 상황이고 계속 연이어서 시공사나 주무관청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이진배라는 사람은 어떤 의혹만 있을 뿐이지 그 불법에 대한 걸 갖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감리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사람. 그 본 의원도 지금 동서 쪽에다가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그 속기록에 남긴지는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알려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현장에 대한 알려주질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궁금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작업 환경을 가보면은 우리 시내하고 주문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은 그렇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민원 문제가 생기고 기자회견하고 났을 때 한번 둘러봤습니까? 그 작업 현장을 감리단장으로서 한번 둘러보셨어요? 제가 2012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시공사 직원들을 하고 같이 나가서 그 사전에 일전에 사진 매스컵으로 나온 주문진 공중화장실에 대한 건하고 대형 정화조 건하고 해서 24일 한번 다녀가고 1월 중순에 저가 지금 도면에다 다 표시해 놓은 우리 직원하고 와서 3일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혹시 제 얼굴을 알까봐 제가 조사한 내용이 289개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제가 지금 그 도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리단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시청에 진짜 고생하고 어떻게 공사를 끝나고 한 시청 직원들한테는 진짜 이거는 시치 못할 명예 진짜입니다. 이거는 평생 가도록.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GS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동서환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건 이제 녹취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GS에서 금전적인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덮고 가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까? 이쪽에서 동서 쪽에 요구를 했다든가 GS에서 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예,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사님 의원님한테 말씀했듯이 감리단에 내용 증명을 해서 그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 그 감리단장으로 책임을 지고 그거를 발표하라는 내용에 의거해서 제가 그 사람을 수차례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나고 그 사람이 일하는 현장을 제 혼자 가면은 혹시 또 이상하고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저희 감리 직원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군부대의 앞에 그 부대 처리하는 그 현장 앞에서 말을 하다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연관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GS건설 측하고 이진배 측하고 이제 뭐냐면 그 얘기하는 도중에 이진배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지만은 불법이 있다.
그리고 재정상의 제가 그 열악한 환경에 회사 존립이 뭐 등등 그러한 관계 등으로 그 분쟁 처리가 없어지면은 그 가정생활이나 영업에 그 손상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정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녹취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법기관에 가더라도 의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한 내용들도 기록에 아마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알겠습니다. 본 의원들도 상당히 오해를 받고 GS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빅딜을 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만일에 현장에 갔을 때 천공이라든지 또 그 분뇨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폐쇄를 했다든지 만약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감리 단장으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 거기도 제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올 당시에 보면은 배수 설비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강릉시의 이계동을 제외한 21개 처리 분구라 해가지고 각 동에 대해서 배수 설비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고, 감리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감리원이 보조감리가 4명 있고 저 감리단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분뇨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영수증을 주고받고 한 그 계산서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분뇨 처리에 관한 동서환경의 이진배 씨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수도법 제47조 별도 9호에 의하면은 분뇨 처리 업자는 분뇨 처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인 거는 동서환경에 지더라도 부수적으로 판단되는 잘못된 사항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 내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기준에 나와 있죠? 기준에 의하면은 저희는 강릉시 하수광무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의 관련 토목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 규준, 그 다음에 건설부 지침, 환경부에 대한 뭐냐면 품질 시험 요령, 이러한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걸 참고로 하고, 그리고 타 지역의 BTL 민자 사업으로 실시되는 그 현장을 저희가 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해서 어떠한 뭐냐면 현장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가 주무관청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냥 건의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 또는 이게 가능하도록 현장에 부합하게 그렇게 조치하는 거로 감리단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법에 대한 규정, 어떤 공사를 지금 이제 보면은 정화조 절차를 본다고 그런다면 우선 인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를 합니까? 뭐를 채우죠 그 속에다가? 새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을 채우고 있어요. 흙을 채우고. 네네. 그리고 폐쇄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네. 밑에 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천공하는 것은 법은 어디서 나와 있죠? 청공은요, 강릉시 하수광무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토목 시방서에 보면은 배수설비의 청공은 건설부 1994년도에 배설비 지침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계 보고서에 보면은 배수설비에 대해서 분뇨 처리 후 양지의 토사로 대매도록 한다는 게 거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문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이행했다. 네, 다만 콘크리트 정화조하고 FRP 정화조가 있습니다. 요거 요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정화조는 사실상 변형이 안 되는 정화조고 FRP 정화조는 세월이 지나면은 변형이 되는 그 정화조입니다. 왜 변형이 되냐 그러면은 그 안에 공기라든가 이러한 그게 있으면은 토질 집안의 뭐 허용 능력이랄까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그 치마가 되고 일그러지고 해서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FRP 정화조는 반드시 청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콘크리트 정화조는 현장 여건상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바닥을 부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현장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감리단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여기는 천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해서 현장 시공을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상 콘크리트 그 정화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환경부를 통해서 94년도란 말이에요. 네네. 그 지침을 제가 그 지침을 봤는데 몇 년 됐죠? 그 지침이 94년도 만들었다 하면 94년도면은 한 9년 됐습니다. 우리 공사할 때. 우리 공사를 2007년도. 지금 천공을 하라는 지침. 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내려놨던 그 기준이 예. 그 기준이 94년도에 예, 1994년도에 네. 건설부로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20년 지났는가요? 20. 예, 그런 정도의 네. 지침을 환경부에서 아직도 네. 그런 지침에 대한 변화가 없이 이루어져는 그걸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했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좀 그 구체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금 그 충청북도 제천시 하수관계 민자 사업을 제가 지금 책임감리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이 강릉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3분의 하수관계 민자 사업을 한 데가 1994년도 배설비 지침 건설비 정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제천시도 마찬가지고 1994년도 공급 기준으로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 그 기준대로라고 한다면은 정화조 폐쇄할 때 어떤 식으로 폐쇄하는지 기본적으로 네. 아시죠? 어떻게 네, 압니다. 일단 정화조를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은 폐쇄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유업자가 분유 수거를 1차적으로 하고 분유업자가 청소를 하는 것은 분유 처리업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시공사가 현장을 확인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 해당 담당 감리원이 현장을 확인 정화조 내에 분유가 없을 경우 있으면 안 됩니다. 없을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천공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는 것은 일반 FRP 정화조를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천공을 한 이후에 양질의 토사로 그 흙을 채우고 흙을 메우고 그 과정을 몰라서 제가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분유업자가 분유를 수거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수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뭐 현장 가서 만약 본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수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분유업자의 자의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사실은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감리 소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덮여질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막 천공은 했다. 아니면 천공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감리단의 어떤 책임으로 해도 괜찮겠네.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유가 있는 상태에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 분유가 땅속으로 토질 오염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책임지겠습니다. 네네. 다만 자꾸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매스컴이라든가 등등 아닙니다. 이미 조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매스컴을 계속 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노하실 부분은 아닌 것 근데 같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현장 가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 양질의 토사를 메우게 됐다라고 했는데 양질의 토사가 메워져 있지 않은 빈통이거나 네. 아니면 그곳이 그대로 군료가 됐든 물이 됐든 가득 차 있거나 네. 그다음에 양질의 토사가 아닌 건축 폐기물이 들어있거나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네, 네. 그것 또한 지금 책임지시는 자, 말씀하겠습니다. 분이시죠? 그러한 경우는 분요 처리를 한 이후에 양질의 토사를 안 메웠을, 그러니까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넣지 않았더니 대메우기를 안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대명을 안 할 경우가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정화조 내부에 기계실이 있는 경우. 그것도 어떤 법적으로 법적이 아니고요. 정화조 내에 기계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시공사하고도 우리하고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 중국 같은 데다 보관 사항입니다. 요거 일 업무 보고 할 때 요런 기계실이 있는 그 정화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라고 해서 시청에 뭐냐 하면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 입장에서 뭐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가업주하고 면담을 하고 여기는 그 분뇨 수거를 하되 올해 그 양질 토선을 안 메꿉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화조 폐쇄 확인해서 가업주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폐쇄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면 양질의 토사가 메워져 있지 않거나 기계실도 만약에 없다라고 할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동료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이산의 그 송철수 단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회사 이사 송교수입니다. 예, 아까 그 동료원의 질의 중에서 그 정화조 내 기계식 설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 예가 있습니까? 기계식이 어떤 기계식이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3단 뭐 부패식 정화조 뭐 해가지고 기계 정화 처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안에 여과제라 해가지고 그 수료지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걸러서 그 상동수라 해가지고 뭐냐면 그 깨끗한 그러니까 맑은 물이라고 얘기해죠. 물은 이 뭐냐 단계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그 물만 처리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뭐냐면 그 땅 그러니까 그 정화조 내에 가라앉게 하는 그러한 신전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전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업지역을 면담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 확인서 또는 시공사 직원이나 감리단 해당 담당 공무원이 그 해당 담당 감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문진에도 그 담당 감리원이 현장에 나가서 가옥주를 만나서 그다음에 그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요. 네. 그 아까 그 근무 기간을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단장님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된다시요? 근무 기간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2010년 8월 24일까지 근무해 준공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배설도 시작됐고 오수관로라든가 기타 뭐 그 우수박스 이러한 시설물에서는 저는 뭐냐 그러면 감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단장님이 오시기 전 7월 이전에 일어나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장님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고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땅속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제가 구체적인 그 뭐냐 파보지 않은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감리회사가 뭐냐 그러면 주식회사 이사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네, 지수건설 최순용입니다. 그 실시 협약서를 2007년 6월 29일 날 실시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네. 그리고 준공이 끝나고 나서 네. 준공이 끝나는 날 네. 준공이 끝나는 8월 24일 10년도 24일 날 변경 협약서를 했어요. 네. 아시죠? 네. 그 변경 협약서를 작성할 때
소장님은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그때는 저희 강릉 아름불길 주식회사의 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장 소장으로는 시공만 했고 예. 변경 협약서는 안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 GS에서 누가 나와? 그 지금 협약서 관련돼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이 자리는. 변경 협약서까지는 오늘. 그럼 여기서 지금 저 국장님도 협약서 내용 알아요? 협약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내용은 그 모르고 당초 정부에 이제 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당초 실시 협약에 대한 이제 총사업비하고 그 밑에 보면 물가 변동비라든가 건설 이자를 갖다 당초에 넣었는데 뭐냐면 여기에는 왜서 이제 먼저 선투자를 민간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건설 이자를 앞으로 갚을 때까지 이자까지 다 설계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가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변경 협약할 때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물량이 줄어가지고 그 삭감 차액에 12억 8천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만 나오고 다만 그 추가된 사항은 물가 변동비하고 건설 이자를 조정해가지고 최종 총 투자비가 결정됐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침에 네.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총 사업비 그 명인에서 지금 GS로부터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최초부터 우리 이사장이 최초부터 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 8월 2009년 8월 1일. 1일? 예. 그럼 고전에는 누가 했어요? 회사는 명인건설인데요. 대표자는 다른 분이 했어요. 누구예요, 대표자가? 그때 김상기 대표로 됐습니다. 김상기. 예. 그러면 이 GS 쪽에서는 이 김상기 대표를 여기 같이 와야 되잖아요? 이 지금 명인에서 이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공사한 그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명인 쪽에서는 2009년 8월 1일부터 그 이전에 공사한 내용은 모르죠? 예,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사하는 건 명인 지금 이게 천공했다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모르죠? 천공했다는 얘기들 이런 내용 본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죠, 명인 지금. 예, 근데 저희가 8월 1일 공사 들어간 시점부터 동서환경 그 이인배 사장이 저희 분뇨 수거할 때마다 저희 현장 직원들이나 저희한테 계속 천공을 했다고 주장을 좀 해달라고 제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 GS 소장님 다시 나오세요. 2009년 8월 1일부터 GS건설 최수명입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명인건설에서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사 처음서부터 아니, 업체 선정을 해서 본사에 하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도 업체가 선정이 돼갖고 명인을 생긴 겁니다. 사장은 저희 바꾸키는 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소장이 바꾸키는 것도 저희 현장에서도 수없이 있을 수가 있고 사장 바꾸킬 수도 있고 저희 대표이사가 바꾸킬 수도 있고 여러 번 바꾸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명인을 해갖고 했습니다. 일은. 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사안이 문제가 생긴 거는 지금 명인건설 지금 이재덕 사장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지금 그 앞에 업체가 명인건설 이 명인은 매매를 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명인도 한 회장 밑에 있고요. 단지 사장만 이름을 다른 김상기 이름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재효 도비로 돼 있는 겁니다. 현재도 이재덕 사장은 현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명인이라는 데를 해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적법하는 걸 해서 했고요. 그 전에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송철수 단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 2010년 1월 이때부터도 분뇨차를 대놓고 강릉시청에 가서 시위를 하고 굉장히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보내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 제가 질문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이 지금 2009년 8월 2일부터 했는데 주문진 공사는 언제부터 했죠?
그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계약한 날짜 그 현장 이후부터 소장이 지금 조사위원회에 와서 저 답변을 하는데 아니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 뭐 이것까지는 지금 모르고 아니 네. 작업 공사를 주문진에서 공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건 기본이란 그거는 말이에요. 2008년도에 했죠.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물른 거는 최초 공사가 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 지금 여기 이재덕 사장이 직접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그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일이 생겼는지 그 이후에 생겼는지 하는 건 문제인데요. 그때는 그 정화조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맞물려서 왔습니다. 정화조 폐쇄 단계가. 자, 그 우리 저 최 소장님. 네. 아 정화조 폐쇄를 주문진에 하는 거는 거의 맞물려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니, 최 소장. 그때는 배수 설비 아니고 주 관로만 했습니다. 최 소장님. 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핵심을 정확하게 듣고 네,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하세요. 다시 네. 말씀드리는데 네. 명인건설이 GS로부터 하도를 받았어요. 네. 네. 명인건설 하도고 받은 건 사실이고 그 명의는 변경이 없단 말이에요. 소장만 네.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대표가 네. 김상기에서 지금 이재덕 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상기 대표로 있을 때 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배수 설비 주 관로만 했지 정화조하고 관련된 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 홍기업이가 예. 홍기업이는 누구 밑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때도 하고 저 이재석 사장 밑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희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재덕 사장 밑에서 홍기업이 하기 전에 이 김상기 밑에 있을 때 홍기업이가 공사하는 현장 속에서 천공을 했다고 자인서를 썼는데 그 자인서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2009년 8월 1일 이전에 사안이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현장을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장 소장으로서 그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김상기가 하수 배수로만 공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게 정화조 퍼내고 하고 이런 것들 안 했다는 그거는 거. 일부 있지만 한 20가구 20에서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홍기업이는 정화조 작업은 한 20개 정도 내지 30개 예, 정도 예, 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FRP 정도에 관련된 거를 했고 그 다음에 본 라인은 전부 이재덕께서 사장이 해갖고 했는데 제가 뭐 이거 질문이 있던 어떤 저도 그 아까 송출수 단장님에 의해서 감사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내용을 알아야지 다음에 다른 자료 요구도 하고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지만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만 답변하시면 네, 되는 네.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우선 질문의 요점이 그러니까 현장 소장은 공사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김상기가 명인건설 대표로 있으면서 공사를 하는 시점 속에서 그 공사한 포크레인을 직접 작업한 사람이 홍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홍기업이가 공사한 건 한 20 내지 30개밖에 없다고 말씀했죠. 네, 그거는 네.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됐죠? 제가 그 작업 일부라든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언제부터 들어갔다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그러면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8월 1일자로 이재덕 사장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김상기가 부도를 내고 이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사하는 공사 비용을 다 지출했습니까? 네. 언제 했습니까? 공사 끝나고 했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사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다 준공 이전에 했습니다. 준공 때. 준공한 이후에. 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마지막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인 쪽에서 우리 이재덕 사장 쪽에서 할 때는
그 도급을 남은 도급액 전체를 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일당식으로 해줬어요? 이러세요. 예. 이 한국종합기술상 기술은 지금 이게 아까 얘기 듣기로는 도화하고 예. 도화하고 화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도화하고 하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그 기본 계획 가지고 BTL 발주를 해서 저희는 GS랑 같이 설계를 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국장님 얘기 들었죠? 여기는 실시 설계를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걸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도화하고 화신이 시에서 용역을 4억 9천을 주고 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에? 용역을 줬는데 아랫물길 GS에 또 현대도 참여했는데 현대에다가 또 비용을 또 지출했어. 그죠? 그 내용은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해서 네. 그 현대건설에다가 집행한 예산 얼마를 집행해줬고 예. 그 얼마 집행해준 거 왜서 그 금액을 집행해줬는지 그 내용을 현안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요. 그거 자, 저거 조금 말씀드리면 안 아니 되겠습니까? 됐어요. 아니 GS에는 뭐 공사 화사 하신 분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아니 됐어요. 아니 저 기본 계획이 있고 기본 설계가 하면 시공 여기 사업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 종합적으로 다 보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감리단장은. 네, 맞습니다. 책임감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제가 그 말씀했듯이 영국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의 뭐냐면 소관사항이 아니고 설계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인 뭐냐면 그 책임감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 그게 누락이 된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초 사업 계획 볼 때 영국 들어간 건 아시죠? 영국 들어간 사항도 지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 동료 의원들이 부탁하신 그 자료 부분 좀 추천해 주시고 추후에 어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문의하고 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사 일정 제2항 중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증명 친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필. 여기는. 예, 거기를 먼저. 자, 연필로. 이 공이 먼저 가고. 연필로. K2078. 포크레인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옆에. K2078. 078. 예. 저거는. K3299. 이거는 좀 299.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제일 먼저 현장 갈 곳은 K2078을 먼저 가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주문 삼리 시장길 133번지 2009년 11월 21일 날 이제 공사가 완공된 그 상황입니다. K2078, 그 다음에 K2106, K3299 일단 3개 먼저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나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K078 이 현장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자, 과장님, 하주 과장님. 아니 그러지 말고요. 아까 현황 표판 앞에 있었죠. 됐습니다. 이거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설명하세요. K2078 50대로 지금 정상적인 얘기만 해줘요. 그냥. 이거 강원 만화 상가도 12종 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폐쇄가 됐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078은 밑에 겁니다. 머리. 078. 폐쇄가 되고 정화조를 분뇨를 2.4톤을 수거했고 토량을 입방을 매립했습니다.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보충적인 질의.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유추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자.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보면서 현재 상황은 온이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양질의 토양이나 또 모래를 흙으로 메웠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 3일방 갖다가 저 오리를 제거하고 예예 그다음에 저 세척을 하고 예예 그다음에 총공하고 예. 저 양질의 토량이 들어갔어요. 예예예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가시죠. 예, 예. 앞에서 위원님 여기가 그 2-106인가 그거예요? K2 106이에요. K2 여기가 078. 078 이거네. 078. 078이 아니잖아. 여기 K2 아 이거 29번. 송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파가지고 냄새를 맡았는데 만약에 똥이 있다 그러면 정화조 똥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분뇨 영수증이 뭐냐 우리가 제출할 거고. 네. 그냥 한번 현장 한번 보시고 뭐 하자 이거예요 저는요. 조심하세요 이거. 얼굴로 다 메워놨거든 지금. 양질의 토양가지고 대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 폐단지 갖다가 메워놓고 그 양질의 토양이라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이모포 호프로 돼 있기 때문에 감단장님 이제 기름이 양질의 호포만 토양을 갖다가 채웠는지 뭐냐 묻을 경우도 있는데 네.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볼 때 이런 뭐 브로콜 이런 거는 뭐냐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저쪽으로 한번 브로콜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깨지 말고 탁탁합니다. 냄새가 안 나는데. 네. 이거 어쨌든 매립에 대한 부분은 불법적인 매립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 매립은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치가 제가 이거 화끈하게 뭐냐 얘기를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그 시공사를 불러서 뭐냐 얘기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아 현장을 보잖아요.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양질의 토양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게 이 안에서 나왔다고. 어? 이게 폐기물. 나온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불법인지 아닌지 뭐 얘기 좀 해줘라 이거 일단. 양질의 토양이 맞습니까? 그거 위에 마무리 정리하느라고 좀 한 거 더 똑같은데 들어가 말씀 그거는 뭐 더한데요? 예? 더 하다고요. 맨위는 아니었어요. 맨위는 흙이었다고. 조금은 표층은. 근데 그다음 들어가면 갈수록 계속 나온다고요. 지금 구멍이 날 정도라니까. 맞아요. 그 저 위에 부르고 깨진 걸로 메꾼 건 맞더라고. 위에 얹어놓고 아니 아니 밑에까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까지. 위에는 흙으로 깨끗한 해놨고. 흙으로 했더라고. 예, 근데 이거는 뭐 아니 밑에는 이게 저기 보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 더 열어볼까요 그러면? 예, 더 해볼게요. 더 파봐요. 좀 더 파고 파봐요. 밑에는 보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나온 건데 여기에서. 예?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더 밑에는 안 들어갔다고 밑에는. 해봐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호빠로 되어 있는 걸 네. 깨서 밑에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가까이 2년 30개월 됐어요. 3년 6개월 된 지가. 그렇지만 너는 동방명에 그 원래 기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폈어요. 그리고 이제 얼려 밑바닥이 조금 남아 있는 건 이제 그건 어쩐가 모르겠는데 정화조 자체가 제 키보다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랑 뭐 돈 수도 뭐 엄청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손에 들어오면 30 들어오면 성과는 저쪽을 조금 더 파시고 예, 이렇게 예, 조금 더 밑으로
이게 걸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들어오기 전에 이물질 걸러내면 이게 전부 다 그 이물질 걸러내는 거예요. 영화를 폐쇄하는 거에서 이걸 봐봐요, 걷어내야 되는지 안 똥냄새 많이 나구나. 해봐, 해봐. 아니 이 자체에 그게 있으니까 들어 앉아 있는 거니까 걸러내는 이 자체에 걸러내는 정말 똥 맞잖아. 이거 똥이잖아요. 이게 똥이잖아. 똥이지 뭐야 이게. 아니 잠깐 알았어. 똥이잖아요. 똥이 맞죠? 똥 맞아요. 네? 걸러주는데 안에 뭐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걸려진 게 똥이냐고요? 예, 똥이지요. 네? 똥이라고. 똥이라고요? 걸러주는 건 똥이라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종화적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안에다가 저기 양질의 흙을 메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지금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시방서에 세척 내지는 이 정화조 안에 이물질이 없도록 한 이후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폐소냐 미폐소냐의 그림을 그려서 나오고 이걸 과정을 그림을 그려서 나왔더라고. 그 그림 하나하나가 퍼내고 물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그림으로 하나하나 표시를 그렇게 해줬더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양질토를 집어넣는 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네, 맞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셨어요. 예, 자, 네. 다만 근데 왜 이거 청소까지 누가 하면 돼 있어요? 청소까지는 이건 왜 아니 청소까지 누가 하면 돼 있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청소 업체가 하는 거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제 미디어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가 있고 이 형태가 이제 위에 망으로 쌓였는지 아니면 이게 부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메디아가 되어 있는데 자 분열을 풀면서 요 메디아가 이제 이렇게 미디어가 밑으로 깔아 앉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분 플러스 메디아입니다. 메디아라는 게 뭐죠? 이거 이 여제. 예. 요거는 미생물들이 저기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생물막. 그래서 저거는 정상적으로 있어도 꺼내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악취가 납니다. 이제 미생물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악취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가라앉아 있는 이만큼의 분은 분명히 있겠죠. 이제 이 안에.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이제 적정으로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시방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를 첫 번째 봐야 되고요.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러프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별도의 기관에다가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걷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한 이후에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 이물질이 들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방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는 저도 시방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은 따로 봐야 되고 분명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메디아 층이 깔아 앉아 있는 이만큼의 물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안 푸고 했다 그러면 아까 벌써 중간 부분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총공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푸고 총공을 해서 나갔다 그러면 사실 이 위가 지금 말라 있어야 됩니다. 물이 이렇게 아까처럼 고여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물까지도 다 빠져나갔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지하 수위가 딱 이렇게 요거 레벨이 맞아가지고 그만큼 고여 있다 이러면은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총공을 해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게 말라 있어야 되고 지금 그 시방서와 상관없이 하수도법 28조에 보면은 이 그러니까 정화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푸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물 거기에 있는 걸 모두 드러내고 깨끗이 그러니까 물로 청소하고 그 상태에서 그 양질의 그걸 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화조 28조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맞진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있는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거라고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도 저 하수도법에서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하고 청소까지 하고 나서 흙을 메꾸고 청소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하수도법에는 없어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서는 유입되지 않게 해야 된다. 아니요. 이건 교수님 참고 와서 CS 준 거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이거 말고 아까 하수도법 시행령 나와 있는 거 누가 갖고 있던데 거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와 찌꺼기를 한국형 과장 그거 좀 아까 그거. 하수도법 시행령에 94년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여기. 개인 하수처를 철거하는 경우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완전히 제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분뇨를 안 펐다 이거하고는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각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 제기를 별도로 이거는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제보를 어떻게 받았냐면 똥을 펐어요. 똥을 펐는데 이물질 때문에 풀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확인하면 그건 확인된 거예요. 그건 왜냐 이물질 때문에 바닥까지는 못 푼 거는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정화조를 깨끗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법에 나온 것을 이제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충분하게 이제 이 자료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해석하시 여기서 이것을 결론을 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푸고 분뇨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이물질에 묻어있는 이 분뇨를 제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는데 분뇨를 안 폈다 이러면 이거는 조금 좀 그러니까 아까 저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령 자체도 아까 보셨지만은 오니하고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완전히 제거를 안 했잖아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될 이제 특별위원회는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적 부분이나 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또 그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든지 별도로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어떻게 계속 지속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